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도시생태연구소 박병건 소장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영상을 통해서 환경과 생태가 무엇인지를 좀 재밌게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곡성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과 이 생태학이 무엇이고 또 생태학과 확장된 개념인 환경은 무엇인지를 좀 알아보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또 딱딱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과 잘 제가 박수치고 재밌게 하면 아마 즐거운 시간이 될 겁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생태나 그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오래전부터 이미 알고 있던 내용들이 많아요. 여러분이 가족이 가부장적 제도하에서는 아버지가 또는 지금은 어머님이 같이 이제 맞벌이 부부가 됐든 한쪽이 벌어서 이제 가져오든 바깥에서 가져오는 그 일종의 경제적 수입을 어떻게 나누고 먹고 사는가 하는 문제가 사실은 경제거든요. 이건 이제 인간 경제라고 표현하는데, 지금 태양빛을 이용해서 식물들이 유기물 합성하고 그거를 곤충이 먹고, 곤충을 또 새가 먹고, 새를 또 뱀이나 다른 동물이 먹고, 심지어 우리는 그런 동물들을 같이 먹을 때 이런 것들을 흔히 생태학, 생물 경제라고 불러요. 이 가족 경제나 이제 인간 경제는 주로 금전적인 문제에 치우쳐 있지만, 생태 경제나 환경 경제라는 것은 생산자인 식물로부터 소비자인 또 분해자인 다른 생물까지의 연속적인 물질의 흐름, 에너지 흐름을 표시하는 건데, 그 내용은 상당히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오늘 그 얘기를 다 들 수는 없고, 생태학이 또는 환경이 무엇인지는 정의를 좀 내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우선 생태학이라는 것, 생태가 무엇인지를 정의를 해보면, 생태는 생물이 살아가는 양태를 말해요. 줄여서 생태라고 합니다. 즉 여러분이 댁에서 음식을 드시고 화장실도 가시고 목욕도 하시고 영화도 가시고 여행도 다니신다면 그것이 살아가는 양태거든요. 그 양태가 나 혼자 가능한가? 아니죠. 반드시 친구도 있고 가족도 있고 이웃도 있고 사회도 있고 국가도 있고 세계라는 틀이 있어야만 여행도 가능한 것처럼, 생태라는 것은 한 가지 생물의 존재 자체를 주변에서 어떻게 보고 연관성을 이해하는가를, 그걸 학문적으로 학술적으로 깊이 파고드는 문제입니다. 결국은 풀 한 그루가 있으면 그 풀 한 그루를 노리는 곤충, 그 곤충을 노리는 또 다른 생명, 이런 것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는 것이 생태 또는 생태학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이런 생물들이 생태학이 존재하려면 거대한 그릇이 있어야 돼요. 그 그릇이 바로 지구라고 하는 것인데, 지구 안에 생명들은 어디에 살고 있고 어떤 관계 속에 살고 있으며 심지어는 그 그릇과 어떤 연관을 갖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펄펄 끓는 그 국물을 담고 있는 그 그릇을 받았다면 어떻게 할까? 장갑을 끼든 소매로 아니면 다른 물질을 대서 이제 그 뜨거운 걸 피하려고 할 거거든요. 그 뜨거운 것은 우리가 이겨낼 수 없기 때문에 피하려고 중간에 매체를 되는 거예요. 즉 환경과 생태는 연결되어 있지만 가끔은 완벽하게 분리되기도 합니다. 그릇과 음식처럼. 그릇은 아무리 드셔도 소화 안 돼요. 근데 그 그릇이 없으면 음식을 적정량을 필요한 곳에 아름답게 또는 적정 인원으로 배분할 수가 없죠. 즉 환경은 생명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장치를 담은 그릇이자, 그 그릇의 크기에 맞춰서 생물들이 나눠 먹고 나눠 가지고 나눠 자기도 하고 어떤 한 특정 군이 전체를 지배를 하는, 즉 오늘은 내가 라면을 끓였다면 라면만 들어있는 날, 아니면 그날은 짜장면이면 그 안에 파도 있고 고기도 있고 짜장도 있고 이제 또 삼선 이런 양념도 있겠죠. 이렇게 복잡성을 가지는 게 이 환경이라는 겁니다. 즉 환경은 크게 보면 물리적 환경하고 화학적 환경을 또 나눠집니다. 물리적 환경은 온도, 빛, 토양, 바위, 그다음에 압력, 이런 것이 이제 물리적 환경. 화학적 환경은 여러 가지 그 산성도, 즉 pH값, 그다음에 어떤 그 미네랄, 필요로 하는 전해질, 특정한 화합물의 어떤 특성, 이런 것들을 합쳐서 이제 화학적 특성으로 표시합니다. 그것을 이용할 줄 아는 생명들이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결국 물리화학적 환경을 그대로 자기 삶에 연결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생태 또는 생태학이라고 하는 거죠. 이 생태학은 상당히 복잡합니다. 어느 순간에는 그것이 옳다고 표현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어느 순간은 전혀 아니다라고 표현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초식동물이 육식동물보다 더 많은 육식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육식동물이 전적으로 육식이 아닌 초식성으로 돌아가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아주 복합적으로 보는 것이 생태학이기 때문에
이 생태학은 사실 장기적으로 오래 보셔야 이제 우리가 조금 이해가 되는 측면들이 많습니다. 자, 이제 그림을 한번 볼까요? 지금 여기 생태계와 생태 환경 이런 것들을 제가 그림으로 잠깐 표시해놨는데, 왼쪽 위에 보면 거위가 풀을 뜯어먹고 있어요. 풀은 생산자이기 때문에 자기 몸을 일정 부분 다른 생물에게 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풀이 아픔을 느낀다, 고통스럽다 저렇게 먹는 것은, 풀이라고 하는 생물은 적어도 자기 몸을 누군가가 노릴 수 있어야 내가 성공했다고 생각해요. 왜죠? 풀은 꽃을 만들어요. 그 꽃은 그 식물을 먹이로 삼을 줄 아는 능력을 가진 친구들이 기어 올라오고 날개를 가지고 비행하며 꽃가루를 멀리까지 가져갈 때 그 식물이 존재하는 이유가 더 커지는 거거든요. 식물들은 적당한 부분은 자기 몸을 일종의 다른 친구들에게 할양을 해요. 한마디 쉐어링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생산자가 있고 소비자인 거위가 지금 음식처럼 먹고 있는 거예요. 그 옆에 보면 또 초식동물인 고라니가 있죠. 저 고라니 역시 마찬가지 주변에 있는 풀을 먹고 몸을 마련을 합니다. 그 아래쪽에 보면 붉은색, 주황색의 이제 그 컵처럼 생긴 일, 저것은 다름 아닌 버섯입니다. 자, 식물도 수명이 다 되면 죽어요. 거위도 마찬가지로 일정 시간이 되면 폐사됩니다. 고라니 마찬가지고, 고라니가 먹고 배설한 배설물도 역시 분해가 되는 정도로 썩게 됩니다. 그때 가장 큰 일을 하는 것이 다름 아닌 버섯이에요. 저 버섯 때문에 지구가 지금처럼 깨끗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멀리 보면, 더 확장을 해보면 버섯보다 더 큰 범위인 곰팡이가 있기 때문에 지구는 이렇게 깨끗한 형상을 유지한다고 지금 학자들이 이제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 마지막으로 이제 좌측 하단에 보시면 색깔이 들어있는 피라미드 구조가 있는데, 저 피라미드 구조가 바로 생태계를 기본적으로 표현하는 생태계 피라미드입니다. 저 아래쪽에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흰색이, 하늘색이 생산자에 해당되는 식물 계통의 생물이고요. 그 위가 초식성 동물, 그 위가 육식성 동물, 그 위가 육식성의 가장 꼭대기인 고차 소비자인, 그림을 저렇게 이제 표시한 거죠. 근데 사실은 저렇게 완벽하게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생태, 환경, 생명은 지금 서로 간의 긴밀성을 어떻게 잘 유지하고 있는가를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우리 가족의 삶, 또는 누군가가 벌어온 것을 사용하는 가족들의 경제와 크게 무관하지 않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요, 제가 이제 우리 생태와 생명을 이야기할 때 꼭 한 번쯤 제안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른쪽 사진 보시면 거미가 지금 노린재 종류를 식사용으로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거미를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세요? 거미가 지금 노린재 잡아먹고 있어 라고 표현해요. 그런데 우리는 알게 모르게 노린재나 거미로부터 많은 것을 의존하고 살아갑니다. 즉, 우리의 은인일 수 있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은, 적지 않은 분이 거미 전문가로 또는 노린재 전문가로 박사과정을 마치고 대학의 교수로 있거나 세계적인 학자가 되기도 해요. 그럼 그분들은 거미나 노린재가 자기 곧 은인이에요. 왜? 자기 몸을 희생해서 남들에게 좋은 학위를 만들어주고 일정 정도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줬기 때문에. 근데 옆에 있는 좌측 사진을 보면, 여러분들이 저 식탁에 앉아 계시다면 여러분들 점심 또는 저녁을 드신다라고 합니다. 거미는 노린재를 잡아먹는다고 표현을 하고, 사람은 식사를 하게 되면 저녁을 드신다, 아침을 드신다, 점심을 드신다고 그래요. 우리는 음식을 드신다고 표현하고 저쪽 친구들에게는 잡아먹는다고 표현하는 말은, 이건 너무 예의가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왜냐? 적어도 거미와 노린재가 지구상에 여러분보다 훨씬 먼저 정착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살기 좋은 지구를 만들어가는데 이 두 친구의 역할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컸을 겁니다. 그것이 만약에 어떤 특정한 자금이라면 지금까지 태어나서 그 이자만 쌓아놔도요, 여러분들이 그 이자를 다 쓰지 못할 만큼 엄청난 돈을 많이 만들어놨을 거예요. 근데 어째 누구에게는 드신다는 말을 하고 누구는 잡아먹는다고 하느냐. 특히 어린아이들이라면 앞으로 거미가 다른 곤충을 먹을 경우에 거미가 식사 중이야 라고 해준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왜 우리는 거미가 누굴 잡아먹는다고 아주 격한 표현을 하고 낮은 등급의 단어를 쓰느냐 하는 거예요. 저는 반대합니다. 참고로 2017년에 BBC라고 하는 방송국에서 저를 찾아왔어요. 세계적인 방송국이거든요. 근데 그 방송국에서
저를 찾아온 이유 중에 하나가 뭐인 줄 아세요? 선생님이 모든 생물들의 부름을, 호칭을 꼭 존칭을 쓰더라. 친구라고 부르고, 뭐, 조금이나 좋은 말 써주더라. 그게 우리에게 감동이 있어서 당신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학자로 초청해서 방송을 하겠다라고 찾아왔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그 방송국에서 만든 도시 속 동물을 다루는 프로그램에 비둘기 A양은 비둘기 B씨는 이런 호칭이 등장한 거예요. 그 비둘기를 위해서 자기가 유명해졌고 스타가 됐고 학자가 됐다면 당연히 그렇게 불러줘야 되는 거죠. 결국 우리가 먼저 태어난 생물들이 같이 사는 지구상의 가족이고 이웃이라면 그 이웃과 가족들을 역시 존중해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그들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고 아마 그들을 통해서 새로운 지구상에 없던 기술을 개발해서 환경을 변화한다든지 그런 지혜로운 점들을 이 친구들한테 의존하지 않을까 봐요. 자, 우리 앞으로는요, 특히 어린 여러분들, 동물이 식사할 때, 뱀이 개구리를 먹고 있을 때, 새가 곤충을 먹고 있을 때, 그걸 잡아먹는다고 하지 말고, 새가 지금 아침 식사 중이야, 간식 먹나 봐. 얼마나 좋아요. 왜 꼭 새가 잡아먹는다고 해야 됩니까? 그러면 여러분 할머님께서 김치 드시면 할머님이 김치 잡아 드세요? 이렇게 하실까? 아니잖아요. 엄마가 고추 드시면, 엄마 고추 잡아 드세요? 이거 웃기잖아요. 그죠? 우리 앞으로 이제 미래 세대를 책임지는 어린아이들이, 어린분들이 여기 보신다면 이런 말을 좀 따라하기. 거미가 노린재를 지금 점심 때 간식 겸 점심 식사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준다면 얼마나 좋아요. 이런 노력이 사실은 자연을 바꾸는 중요한 틀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아주 황당한 경우가 이 생태계에서는 당연한 일로 벌어집니다. 자, 오른쪽에 보면 위쪽에 올챙이가 모여 있어요. 물론 저 친구는 맹꽁이 올챙이입니다. 아래쪽에는 잠자리가 있고, 그 다음에 좌측에는 청색 문양의 이제 노란색 줄무늬가 있는 금개구리 또는 이제 금개구리가 아닌 참개구리가 와 있는데, 이 개구리와 잠자리는요 아주 극단적인 생태계적인 모습을 보여요. 예를 들면 잠자리 애벌레는 지네처럼 생겼어요. 물속에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제 지네하고 다른 모습도 있어요. 그런데 그 지네 모습을 한 잠자리 애벌레는 물속에서는 최고의 폭군이에요. 지나가는 모든 그 올챙이를 바로 잡아서 식사를 할 정도로 왕성한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런데 그 잠자리가, 애벌레가 우한테서 잠자리로 올라온 순간 육상에 딱 버티고 있던 올챙이의 형님격인 개구리가 딸름 누굴 잠자리를 먹어칩니다. 물속에서는 잠자리가 개구리의 선조격인 올챙이를 먹었지만 육상에 올라온 순간 잠자리는 개구리에 먹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극적인 반전을 통해서 생태계를 유지하도록 누군가 디자인해 놨을까요? 만일 영원히 잠자리가 개구리를 먹고 개구리는 늘 잠자리를 먹히기만 한다면 개구리는 결국 지구상에 멸종됐을 거예요. 멸종되지 않도록 디자인한 이 능력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생태계는 이렇게 아주 아이러니하지만 서로가 보완적으로 살도록 정말 치밀하게 만들어 놓은 게 엿볼 때가 많습니다. 나중에 개구리나 잠자리를 보면 얘들은 말이야 물속에서 있느냐 물 밖에 있느냐에 따라서 전혀 서로 먹고 먹히는 과정이 달라. 이거 얼마나 재밌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제 어르신분들이 듣는다면 생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또 얼마든지 인생 역전이 충분하니까 그 기회를 충분히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